자, 이제 귀궁 14화에서는 주인공 윤갑이 마침내 강철이의 몸을 되찾은 순간 이야기의 중심은 다시 갈등의 불꽃으로 번지게 되죠. 겉보기엔 윤갑이 몸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 육신의 어딘가엔 여전히 강철이의 혼령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둘은 한 몸 안에서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고 각자의 감정과 신념으로 팽팽히 맞섭니다. 윤갑은 강철이의 과거 열의와 나눈 순간들, 그 감정을 모두 들여다볼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마음속 질투와 욕망이 점점 커져갑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하죠. 열의가 사랑한 건 강철이었다면 나도 그처럼 행동하면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윤갑은 점점 강철이의 말투, 버릇, 표정까지 흉내내며 열의 곁에 머무르려 합니다. 그는 강철이처럼 걸으려 하고 강철이가 열의에게 했던 말을 되뇌이며 그 감정을 복귀하려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감정은 그리 단순하지 않죠. 사랑이란 건 단순히 누군가의 언행을 따라한다고 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열의는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겉은 같지만 결코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열의의 눈빛은 여전히 강철이를 찾고 있고 윤갑은 그 눈빛에서 자신이 결코 완전한 대체물이 될 수 없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열의와 강철이 사이에 있었던 교감은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감정의 축적이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죠. 이처럼 14화는 단순한 귀환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한 남자의 복귀가 아닌 두 인격이 하나의 몸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심리 전쟁의 서막인 셈이죠. 그리고 그 전쟁은 단지 그들만의 싸움이 아닌 곧 열의의 감정, 나아가 왕실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 중요한 고비가 됩니다. 윤갑이 돌아왔다는 소식은 겉으로 보기엔 반가운 일이지만 열의의 마음속에는 묘한 불편함과 의심이 피어오릅니다. 그녀가 윤갑을 구하려 했던 이유는 단순한 의무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엔 그에 대한 미안함과 애틋함이 있었고 그의 혼령이 사라진 줄 알았던 지난 시간 동안 열의는 진심으로 그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윤갑은 열의에게 백년해로를 제안합니다. 열의는 윤갑의 눈을 들여다보며 말없이 고개를 젓습니다. 마음은 거짓을 분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강철이를 향해 뛰고 있었고 열의는 결심합니다. 진짜 강철이를 다시 찾아야 한다고. 몸이 아닌 마음으로, 기억이 아닌 진심으로. 그녀는 그를 다시 만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선은 다시 궁궐의 음지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는 자 바로 풍산입니다. 풍산은 윤갑이 강철이의 몸을 차지한 그 순간부터 새로운 계략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왕의 몰락. 그리고 그 도구로 선택한 것이 바로 윤갑입니다. 풍산은 윤갑에게 접근해 마치 속삭이듯 말합니다. 왕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 중 하나였으니 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겠느냐고요. 그리고 그 말과 함께 풍산은 이상한 약을 내밉니다. 이 약은 단순한 약초가 아니라 왕의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혼을 어지럽히는 흑마술의 일부입니다. 윤갑은 잠시 망설입니다. 한때 존경하던 왕, 자신이 검서관으로서 섬겼던 그 왕에게 이런 짓을 해도 되는가.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습니다. 열의를 되찾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비뚤어진 의지와 집착이 그의 행동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윤갑은 약병을 받아들고 왕에게 접근합니다. 윤갑이 왕에게 다가가는 순간 그의 내면에서 묻혀있던 강철이의 의식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건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작지만 분명한 목소리, 강철이의 저항은 점점 윤갑의 행동을 멈칫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저항은 곧 윤갑에게도 혼란을 안겨주죠.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를 다시 묻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풍산의 계략은 정교했고 윤갑은 그 도구로서 완벽해 보였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강철이라는 또 다른 인격이 살아있다는 점은 그의 계획에 큰 변수가 됩니다. 대비는 그 누구보다도 영인대군의 죽음에 깊은 충격을 받았고 이제 그 원인이 팔척기에게 있다는 사실을 열의를 통해 알게 되며 본능적인 공포와 분노에 휩싸이게 됩니다. 대비는 팔척기, 천도제를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하고 이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왕실의 명운을 가를 행위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갑의 몸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강철이는 여전히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갑의 의식을 뚫고 잠시 동안 짧은 환영처럼 열이 앞에 나타납니다. 열이는 그 환영 같은 순간에 멈춰 섭니다. 마음속 깊이 잠들어 있던 감정이 다시 솟구쳐 오르고 그녀는 깨닫습니다. 그는 살아있다. 아니, 그는 여전히 나를 생각하고 있다. 그녀의 마음은 단순한 집착이 아닌 강철이와 공유했던 진심 어린 교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이는 강철이를 향해 속삭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안 돼요. 돌아와요, 강철이. 그 말 속에는 그간의 회한과 바람 그리고 믿음이 모두 담겨 있죠. 이 말을 듣고 있는 건 단지 강철이만이 아닙니다. 그 몸을 점유하고 있는 윤갑 역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열이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진심으로 기다리는 존재가 자신이 아닌 강철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윤갑은 격렬한 감정에 휩싸이게 됩니다. 질투, 분노, 상실 그리고 애증. 그는 그 복잡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강철이의 흔적을 지워버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럴수록 그의 몸은 점점 이탈됩니다. 윤갑이 강철이를 밀어낼수록 강철이 또한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두 인격은 점차 한계를 넘어섰고 결국 서로의 존재를 완전히 지워낼 수 없는 상태에 다다릅니다. 이들의 정신은 마치 한 몸 안에서 서로를 밀어내지도 완전히 흡수하지도 못한 채 붕괴 직전의 균형을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모든 상황이 단지 개인의 내면 갈등으로만 그쳐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이 몸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인가는 단지 강철이와 윤갑의 문제를 넘어 열이의 운명과 팔척기의 퇴치, 더 나아가 왕실 전체의 미래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야는 단순한 심리전이 아닙니다. 이건 곧 결전을 앞두고 벌어지는 감정과 운명의 소용돌이인 것입니다. 시청자는 이 장면을 통해 각 인물의 감정선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고 동시에 다음 화에서 벌어질 결정적 순간, 즉 진짜 결전을 기다리게 됩니다. 귀궁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이제 곧 세상의 운명을 건 진짜 전장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귀궁 14화의 핵심 전개를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회차는 단순한 반전 이상의 감정과 운명이 교차하는 중요한 분기점이었죠. 열이의 갈등, 윤갑과 강철이의 내면, 전쟁, 왕실을 뒤흔드는 음모까지 모든 것이 다음 회차에서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회에서는 이 모든 갈등이 폭발하고 드디어 팔척기와의 정면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속에서 각 인물의 선택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결과를 만들게 될 텐데요. 과연 열이는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강철이는 돌아올 수 있을까요? 윤갑은 끝내 자신을 지킬 수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숨죽이며 지켜봐 주세요. 지금까지 귀궁 14화 진행형 요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